낯선 남자가 제 몸 위에 있었습니다.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곳이었어요. 나무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제 등이 거친 나무 껍질에 닿아 있었어요. 남자의 얼굴은 흐릿했습니다. 눈, 코, 입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넓은 어깨와 단단한 가슴팍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낮고 굵은 목소리가 귓가를 간지렸어요. 희영 씨 예뻐요. 그 목소리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바닥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자가 낮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안 봐요. 우리 둘밖에 없어요. 남자의 입술이 천천히 내려왔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닿았다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저는 남자의 등산복 깃을 움켜잡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따뜻한 손바닥이 맨살에 닿자 저는 숨을 멈추었어요. 남자의 입술이 목선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쇄골에 가슴 위에. 나 더 만지고 싶어. 남자가 거친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간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남자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고 천천히 등을 쓸어 올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서 숨을 고르기도 힘들었습니다. 남자의 입술이 가까워지며 숨결이 얼굴에 닿는 느낌에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더는 안 될 것 같다고 마음속으로 중얼대는 그때 갑자기 눈이 떠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온몸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저는 헐떡이며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 불타는 황혼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채널과 함께 늘 즐겁고 행복하세요. 오늘 사연도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세수를 했어요. 거울에 비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꿈을 꾸다니. 58회를 살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부끄러워서 혼자 얼굴을 감쌌어요. 그 꿈 때문에 일주일 내내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눈만 감으면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기억나지 않는데 넓은 어깨와 낮은 목소리, 그리고 허리를 감싸던 손의 감촉만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토요일 등산 모임 날이 왔어요. 집결지에 도착하니 회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인사를 나누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때 저쪽에서 걸어오는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넓은 어깨, 단단한 가슴팍, 등산복 안에서 드러나는 탄탄한 몸의 윤곽. 저는 숨을 멈추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꿈에서 본 사람 같아. 남자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희끗한 구레나룻, 주름 사이로 번지는 눈웃음. 예순이 넘었을 텐데 허리는 군살 없이 탄탄해 보였고 팔뚝에는 힘줄이 선명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가 인사했어요. 낮고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목소리, 꿈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산행이 시작되고 저는 자꾸만 그 남자를 쳐다보았어요. 앞서 걸어가는 넓은 등, 단단해 보이는 허벅지, 땀에 젖은 목덜미. 꿈에서 느꼈던 그 몸이 저기 있었습니다. 시선을 떼려고 해도 자꾸 눈이 갔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정호라는 걸 알게 된 건 쉼터에서였습니다. 우연히 옆에 앉게 됐는데 다른 회원이 정호 씨라고 불렀어요. 정호.
그 이름을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내리막길에서 제 발이 미끄러졌어요. 순간 몸이 앞으로 쏠리는데 누군가의 손이 허리를 잡아주었습니다. 조심해요. 정우의 목소리였어요. 손바닥의 온기가 옷감을 뚫고 피부까지 전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었어요. 이 손, 꿈에서 느꼈던 그 손이야. 정우가 손을 거두지 않았어요. 3초, 아니 5초였을까요? 시간이 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허리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이 미끄러져 나갔어요. 손끝이 마지막으로 옷자락을 스치는 그 감촉까지 꿈에서와 똑같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괜찮아요? 정우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고마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우가 웃었습니다. 주름 사이로 번지는 눈웃음이 따뜻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이 사람 위험하다는 걸요. 꿈이 현실이 되려 하고 있다는 걸요. 하산길에 정우가 말했어요. 희영 씨, 다음에 시간 되면 밥 한번 같이 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좋아요. 대답하고 나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끼다니.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걸요. 그로부터 석 달 뒤, 저는 그 남자 때문에 모든 걸 잃을 뻔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남자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일주일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토요일 등산을 마치고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희영 씨,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아요? 맛있는 거 사줄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려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차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조수석에 앉으니 정호의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어요. 비누 향 같은 깔끔한 냄새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는 척하면서 정호를 슬쩍 훔쳐보았어요. 운전하는 옆모습이 멋있었습니다. 단단한 턱선, 선이 굵은 코, 그리고 핸들을 잡은 손이 유난히 컸어요. 뭘 그렇게 봐요? 정우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들킨 게 부끄러워서 고개를 돌렸어요. 아니에요, 그냥요. 그냥은 무슨, 나보고 있었잖아요. 정우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식당은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정우가 미리 예약해둔 곳이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으니 바깥으로 가로수가 보였고 은은한 조명이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희영 씨, 뭐 먹고 싶어요? 정우 씨가 골라줘요. 저는 다 잘 먹어요. 정우가 메뉴를 고르고 음식이 나왔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정우는 예전에 건설 현장 소장으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은퇴해서 운동하고 산 다니면서 지낸다고요. 저는 꽃집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이 떠난 뒤로 혼자 운영하는 게 힘들지만 꽃을 보면 마음이 편해진다고요. 희영 씨는 왜 혼자예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5년 전에 떠났어요. 갑자기요. 미안해요. 괜한 말했네. 아니에요. 이제는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정우의 눈빛이 따뜻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우 씨는요? 왜 혼자 사세요? 저는 이혼했어요. 10년 전에요. 정우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 잘못이 컸어요. 그때 사업한다고 집을 안 돌봤거든요.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정우의 손을 슬쩍 잡았습니다. 정우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요. 정우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웃었습니다.
거칠고 넓은 손바닥이 제 손을 감싸는 감촉이 따뜻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정우가 제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차 안에서 라디오가 잔잔하게 흘러나왔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정우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정우도 신호 대기 중에 저를 바라보았어요. 눈이 마주치자 둘 다 웃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는데 저는 차에서 내리고 싶지 않았어요. 정우도 시동을 끄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오늘 고마웠어요, 정우 씨. 저야말로요. 희영 씨랑 같이 있으니까 시간이 빨리 갔어요. 정우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차 안에 은은한 가로등 불빛만 들어왔고 정우의 눈빛이 유난히 깊어 보였어요. 희영 씨, 네, 오늘 헤어지기 싫어요. 정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도요. 제가 대답하자 정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정우가 천천히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바닥이 볼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정우의 숨결이 코끝에 닿았어요. 정우의 손이 제 볼을 살며시 감쌌어요. 그 따뜻한 감촉과 함께 입술이 조심스럽게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짧게, 그러다 서로 눈을 보며 한 번 더, 조금 더 길게 입술을 포겠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얼굴이 달아오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살짝 스치듯이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었어요. 저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정우가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더 깊이, 더 오래 입술을 포겠습니다. 저는 정우의 셔츠 깃을 움켜잡았어요. 부끄러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우가 먼저 몸을 떼며 거친 숨을 내쉬었어요. 희영 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정우가 제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말했습니다. 왜요? 제가 물었어요. 솔직히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차 안에서 하기 싫어요. 희영 씨한테 제대로 하고 싶어요. 정우가 제 손등에 입술을 가져다 대며 말했어요. 그 말에 심장이 또 뛰었습니다. 다음에 내가 제대로 준비할게요. 기다려줄 수 있어요? 정우의 손이 제 볼을 살며시 감쌌어요. 그 따뜻한 감촉과 함께 입술이 조심스럽게 닿았습니다. 정우가 이마를 제 이마에 살짝 기댄 채 웃었습니다. 다음엔 더 천천히 제대로 봐요. 뭐 먹고 싶은 거 얘기해요. 집에서 함께 먹어요. 저는 얼굴이 달아오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그게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우가 웃으며 제 이마에 마지막으로 입술을 대었습니다. 들어가요. 문 닫는 거 보고 갈게요. 차에서 내리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뒤돌아보니 정우가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와 현관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두근거렸어요. 입술에 정우의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입술을 만지며 생각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정우의 입술이 떠올랐고 정우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는데 꿈에서도 정우가 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 정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젯밤 잘 잤어요? 나는 희영 씨 생각에 잠을 못 잤어요.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요. 정우 씨 생각에 밤새 뒤척였어요. 다음 주에 봐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아침이 이렇게 설레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희영은 몰랐어요. 그 행복한 시간 뒤에 어떤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는지를요. 그리고 그 그림자의 이름이 상훈이라는 것도요. 그 주 토요일 등산 모임에 새로운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집결지에 도착하니 정우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웃으며 다가갔어요. 지난주 일이 떠올라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왔어요? 오늘도 예쁘네. 정우가 낮게 속삭였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모임 회장이 손뼉을 치며 사람들을 모았어요. 자, 오늘 새로 들어오신 분 계십니다. 인사해요. 사람들 사이로 낯선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6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단정한 등산복 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공손했습니다. 목소리가 나긋나긋하고 말씨가 반듯했어요. 여기저기서 반갑다는 인사가 오갔습니다. 산행이 시작되자 정우는 자연스럽게 제 옆에 섰어요. 누가 정한 것도 아닌데 발걸음이 나란히 맞춰졌습니다. 오르막에서 정우가 손을 내밀면 저는 그 손을 잡았고 내리막에서는 정우가 제 허리를 잡아주었어요. 사소한 접촉 하나하나가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 계속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새로 들어온 상훈이 저쪽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치자 상훈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쉼터에서 쉬고 있는데 상훈이 다가왔습니다. 실례해도 될까요? 혹시 꽃집 하시는 분 맞으시죠? 상훈이 공손하게 물었어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아, 네. 맞는데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번에 우연히 지나가다 봤어요. 꽃 정리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상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칭찬이었지만 왠지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우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냥 오래해서 그래요. 제가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우도 따라 일어나며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먼저 가요. 정우가 말하자 상우는 알겠다며 물러섰습니다. 저는 정우와 나란히 걸으면서 뒤를 힐끗 돌아보았어요. 상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꽃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 유리문을 두드렸어요. 고개를 돌리니 상훈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당황하며 문을 열었어요. 어머, 상훈 씨?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근처에 고객 미팅이 있어서 지나가다 들렀어요. 꽃 좀 살 수 있을까요? 상훈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국화 한 다발을 골라 포장해 주었어요. 계산을 마친 뒤에도 상훈은 바로 떠나지 않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꽃집은 언제 시작했냐? 혼자 운영하는 게 힘들지 않냐는 질문들이 이어졌어요. 이제 문 닫아야 해서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상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우연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틀 뒤 상훈이 다시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지나가다 빵집이 보여서 사왔다며 건넸습니다. 사흘 뒤에는 음료수를, 닷새 뒤에는 과일을 들고 왔어요. 근처에 일이 있어서 지나가다 들렀다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상훈 씨, 이렇게 자주 오시면 곤란해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상훈이 손사래를 쳤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좋은 뜻으로 그러는 거예요. 등산 모임 회원끼리 서로 챙기는 거잖아요. 좋은 뜻이라는 말이 껄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을 보니 상훈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어요. 이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세요?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상훈이 안으로 들어와 잠시 망설이다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받아주세요. 좋은 뜻이에요. 봉투를 내미는 손을 보며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아니,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혼자 꽃집 운영하시는 게 안쓰러워서 그래요. 생활에 보태세요. 상훈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상훈 씨, 저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가져가세요. 왜 그래요? 받으면 되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상훈이 한 걸음 다가서며 말하자 저는 등이 벽에 닿을 때까지 뒤로 물러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러시면 곤란해요. 돌아가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상훈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정호 씨랑 사귀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사람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정호 씨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왜 혼자 사는지. 상훈이 봉투를 다시 집어들고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갈게요. 근데 제 말 기억해 두세요. 문이 닫히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쿵쿵거리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 주 토요일 등산 모임에 가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면 재빨리 고개를 돌렸어요. 무슨 일인지 몰라 불안했습니다. 산행 중에 앞에서 걷던 여자 회원 2명의 대화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어요. 그 두 사람 요즘 완전 붙어 다니던데. 맞아. 저번에 식당에서 손잡고 있는 거 봤다는 사람도 있어. 나이가 몇인데 쪽팔리지도 않나? 저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가슴이 뜨끔했어요. 정우가 제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소리 들었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쪽팔리지도 않나?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하산 후 정우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희영 씨,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요. 우리가 좋아하는 건데 뭐가 잘못이에요? 근데 정호 씨 소문이. 소문이 어때요? 나는 희영 씨가 좋아요. 그거면 됐어요. 정우가 단호하게 말하며 제 손을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을 확인하니 모르는 번호에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사진 한 장이 떴어요. 지난주 정호 차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아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예쁘게 잘 찍혔네요. 등산 모임 단톡방에 올리면 반응이 어떨까요? 저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답장을 보냈어요. 누구세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궁금하면 내일 오후 3시에 시청 앞 카페로 와요. 혼자서. 저는 휴대폰을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대체 누가 왜 이러는 걸까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시청 앞 카페로 갔습니다. 버스 안에서 내내 손이 떨렸어요. 정호에게 말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혼자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말하면 정호가 걱정할 게 뻔했고 어쩌면 상훈을 찾아가서 큰일을 벌일지도 몰랐어요. 카페에 도착해서 안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감싸 쥐고 기다렸어요. 3시 정각 문이 열리고 상훈이 들어왔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왔네요.
올 줄 알았어요. 상훈이 맞은편에 앉으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진 당신이 보낸 거죠? 맞아요. 솔직히 말할게요. 상훈이 커피를 주문하고 저를 바라보았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원하는 게 뭐예요? 간단해요. 정우랑 헤어지세요. 상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정우랑 헤어지고 다시는 만나지 마세요. 그러면 사진 삭제할게요. 그게 무슨 복수예요? 나랑 헤어지는 게 정우 씨한테 무슨 타격이 되는데요? 상훈이 피식 웃었습니다. 타격이 되죠. 정우가 희영 씨한테 얼마나 빠져 있는지 알아요? 희영 씨가 떠나면 정우는 무너져요. 그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상우는 정우의 행복을 빼앗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저를 이용해서 정우에게 상처를 주려는 거였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건데요? 15년 전에 정우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요. 회사에서 쫓겨나고 업계에 소문 퍼져서 어디서도 일을 못 구했어요. 아내한테도 버림받았고요. 상훈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건 당신이 횡령을 해서 그런 거잖아요. 내가 잘못한 건 맞아요. 근데 정우가 조용히 넘어갔으면 그렇게까지 안 됐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싫어요. 당신이 사진을 어디에 올리든 상관없어요. 나는 정우 씨를 선택할 거예요. 상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후회할 거예요. 후회 안 해요. 오히려 당신이 불쌍해요. 15년 동안 복수밖에 생각 못하고 살았잖아요. 저는 카페를 나와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정우는 바로 달려와 저를 꼭 안았습니다. 희영 씨, 고마워요. 나 때문에 이런 일까지 당하고. 괜찮아요. 우리 같이 이겨내요. 정우가 상훈과의 과거를 설명해 주었어요. 15년 전 건설 현장에서 상훈이 자재비를 횡령했고 정우가 회사에 보고해서 해고당했다고요. 그때 상훈이 두고 보자고 했다는 것도요. 그 주 토요일 등산 모임 단톡방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정우 차 안에서 키스하는 사진, 손잡고 걷는 사진들이었어요. 우리 모임에 이런 분들이 계셨네요. 나이값 좀 하세요라는 글과 함께요. 비난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정우가 손을 잡았어요. 오늘 모임에서 다 얘기해요. 피하지 말고. 집결지에 도착하니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훈이 저쪽에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하지만 날카로운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모임 회장이 당사자들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자 정우가 앞으로 나섰어요. 저와 희영 씨는 사귀고 있습니다. 숨길 생각 없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정우는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사귀는 게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많으면 연애하면 안 됩니까? 정우가 상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사진 올린 사람, 이상훈 씨 당신이죠? 15년 전에 회사 자재비 횡령해서 해고당한 거, 그때부터 저한테 복수하려고 벼르고 있었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상훈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 나는 잘못했어. 근데 너도 잘난 척하지 마. 내 전 아내한테 물어봐. 상훈이 옆에 있던 여자를 앞으로 끌어냈습니다. 정우의 전 아내였어요. 이분한테 직접 들어봐요. 정우가 어떤 사람인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전 아내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정우 씨 편을 들러온 게 아니에요. 상훈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전 아내의 다음 말에 그 표정이 굳어졌어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이용당한 것 같아요.
상훈 씨가 원하는 건 정호 씨를 망신 주는 거잖아요. 저를 이용해서요. 전 아내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희영 씨, 꽃집에 찾아갔을 때 미안했어요. 쓸데없는 말 많이 했네요. 그리고 정호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정호 씨, 우리 결혼 생활이 행복하진 않았지만 당신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새 사람 만났으면 잘 살아요. 전 아내가 돌아서서 걸어가자 상훈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상훈 씨가 일부러 저런 짓을 한 거야? 횡령했던 사람이 복수하려고 등산 모임 들어온 거야? 정우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당당하게 만날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누군가 박수를 쳤어요. 한 명, 두 명, 점점 박수 소리가 커졌습니다. 분위기가 확실히 우리 쪽으로 기울었어요. 상훈이 이를 악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거였어요. 산행 후 정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희영 씨, 오늘 고생 많았어요. 정우 씨도요.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희영 씨가 옆에 있어줘서 용기 낼 수 있었어요. 정우가 제 이마에 입술을 대었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상훈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어두운 골목에서 상훈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정우 그 자식 사업할 때 뒷거래한 거 있잖아. 그거 증거 찾아봐. 이번엔 확실하게 끝내줄 거야.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희영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우리 집에 올래요? 정우의 집이라는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지난번 차 안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정우가 말했었죠. 이렇게 차 안에서 하기 싫다고 제대로 준비하겠다고요. 정우 씨 집이요? 응. 내가 밥 해줄게요. 맛있는 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갈게요. 정호의 집은 아파트 12층에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리자 정호가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넓은 어깨와 단단한 팔뚝이 앞치마 위로 드러나 보였는데 그 모습이 귀여우면서도 든든해 보였어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어서 와요. 들어와요. 안으로 들어서자 맛있는 냄새가 코를 자극했어요. 된장찌개 끓는 냄새와 고기 굽는 냄새가 섞여서 침이 고였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니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에 커다란 창문이 있었고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집이 예쁘네요. 예쁘긴요. 그냥 혼자 살기에 적당한 정도예요. 근데 오늘은 희영 씨가 와서 이 집이 환해진 것 같아요. 정우가 식탁에 음식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달아올라서 고개를 숙였어요. 식사 중에 정우는 계속 제 접시에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불고기를 집어주고 국을 떠주고 물이 떨어지면 먼저 따라주었어요. 젓가락을 쥔 정우의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크고 넓은 손, 손등에 도드라진 핏줄, 굵은 손가락 마디. 저 손이 제 허리를 잡았었지. 저는 그 생각을 하다가 얼굴이 붉어져서 물을 마셨어요. 그때 정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우가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는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누구예요? 잠깐만요.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 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정우의 등을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뭐야, 왜 연락해?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 들리지 않았지만 정우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어쩌자고. 협박이야? 정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조여왔어요. 얼마 뒤 정우가 전화를 끊고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정우 씨, 무슨 일이에요? 누구한테서 온 전화예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우가 한숨을 내쉬며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상훈이한테서 왔어요. 상훈 씨요? 뭐래요? 나한테 약점이 있대요. 예전에 사업할 때 있었던 일을 가지고 협박하려는 것 같아요.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우가 제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어요. 희영 씨, 나 솔직하게 말할게요. 숨기고 싶지 않아요. 뭔데요? 말해줘요. 정우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건설 현장 운영할 때 업계 관행이라면서 뒷돈을 주고받은 적이 있어요. 하청업체한테 일감 주면서 리베이트를 받았어요. 불법인 줄 알았지만 그때는 다들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훈이가 그 증거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세무서에 제보하겠다고, 이번엔 확실하게 끝내겠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우가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희영 씨. 이런 얘기하려고 오늘 부른 게 아닌데. 나 때문에 또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이라도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도 돼요. 이해할게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정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우 씨, 네, 나 안 돌아가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우의 눈이 커졌어요. 희영 씨? 정우 씨가 과거에 뭘 했든 나는 지금의 정우 씨가 좋아요. 완벽한 사람 찾으려면 평생 혼자 살아야 해요. 나도 완벽하지 않아요. 누구나 실수해요.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요. 제가 정우의 볼에 손을 대며 말했어요. 상훈 씨가 뭘 들고 와도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게 그 사람이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 같이 이겨내요. 정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우가 저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요. 희영 씨가 이렇게 말해줄 줄 몰랐어요. 나 혼자였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혼자 아니에요. 나 있잖아요. 제가 정우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정우가 제 어깨를 잡고 눈을 맞추었어요. 희영 씨 사랑해요. 진짜로.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도 사랑해요, 정우 씨. 정우가 제 눈물을 손가락으로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닿았다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키스였어요. 위로와 감사, 그리고 사랑이 담긴 키스였습니다. 저는 정우의 목에 팔을 감고 그 온기에 몸을 맡겼어요. 따뜻한 숨결이 목덜미를 간지리자 저는 낮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희영 씨, 정우가 제 이마를 자신의 이마에 맞대며 거친 숨을 내쉬었어요. 오늘 밤 여기 있어도 돼요? 정우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저는 정우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네, 있을게요. 오늘 밤 정우가 저를 꼭 안았어요. 심장 소리가 서로에게 전해졌습니다. 긴장돼요? 정우가 물었어요. 네, 많이요. 나도 그래요. 손이 떨려요, 지금. 정우가 제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정말로 정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우리 둘 다 떨고 있네요. 그러게요. 이 나이에 이러고 있으니까 웃기죠? 아니요. 웃기지 않아요. 오히려 좋아요. 정우가 제 손등에 입술을 가져다 대었어요. 그리고 손바닥에, 손목에, 팔 안쪽으로 천천히 입술을 옮겼습니다. 입술이 닿는 곳마다
피부가 뜨거워졌어요. 희영 씨, 천천히 할게요. 불편하면 언제든 말해요. 정우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정우의 셔츠 단추에 손을 가져갔어요. 정우가 제 어깨에 입술을 대었어요. 따뜻한 입술이 쇄골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정우의 넓은 등에 손을 얹었어요. 단단한 근육이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희영 씨 예뻐요. 진짜로. 정우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예뻐요. 내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정우가 제 턱을 잡고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 눈빛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정우의 입술이 조심스럽게 내려왔어요. 처음엔 어색하고 떨렸지만 오래 참아왔던 마음이 스르륵 풀리듯 서로를 꼭 안게 됐습니다. 따뜻한 포옹과 긴 키스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말로 다 못했던 외로움과 마음을 나누었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방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 가득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온기 속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따뜻한 온기에 눈을 떴어요. 58해를 살면서 이런 밤은 처음이었습니다. 남편과도 좋았지만 이건 달랐어요. 정우와는 몸도 마음도 박자가 맞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걸 말하기 전에 정우가 먼저 알아챘고 정우가 원하는 걸 저도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숨쉬는 타이밍까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통하는 사람을 만날 줄 몰랐어요. 어쩌면 평생 기다려온 사람이 이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우의 팔이 제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정우가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정우의 볼에 손을 가져다 대었어요. 정우가 눈을 떴습니다. 깼어요? 잠이 덜 깬 목소리가 유난히 낮고 굵었어요. 네, 방금요. 잘 잤어요? 네. 정우 씨 옆에서 자니까 편했어요. 정우가 웃으며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정우의 품에 얼굴을 묻으니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희영 씨, 어젯밤 괜찮았어요? 네, 좋았어요. 정말로. 다행이다. 나도 좋았어요. 정우가 제 이마에 입술을 대었습니다. 희영 씨, 앞으로 매일 이렇게 같이 일어나고 싶어요. 우리 같이 살래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생각할 것 없어요. 좋아요. 같이 살아요. 정우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창문 사이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도시의 소음이 멀리서 들려왔어요. 그때 정우의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정우가 화면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누구예요? 상훈이한테서 왔어요. 정우가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세무서에 제보 완료. 다음 주에 조사 나갈 거야. 기다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우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내가 먼저 자진 신고할게요. 피하지 않을 거예요. 정우 씨, 희영 씨가 옆에 있으니까 무섭지 않아요. 우리 같이 이겨내자고 했잖아요. 정우가 제 이마에 입술을 대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정우는 그 주에 바로 세무서를 찾아갔습니다. 과거 거래 내역을 자진 신고했고 가산세를 물었지만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훈의 제보를 조사하던 중 상훈이 15년 전에 저질렀던 횡령 기록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상훈이 다니던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됐고 결국 상훈은 또다시 직장을 잃었습니다. 복수하려다가 자기 무덤을 판 셈이었죠.
등산 모임에서도 상우는 완전히 고립됐어요. 회장이 직접 연락해서 앞으로 모임에 나오지 말라고 통보했고 상우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모임을 탈퇴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후련하다기보다는 씁쓸했어요.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복수에만 매달려 살았던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정우가 제게 말했어요. 희영 씨, 우리 여행 가요. 동해 바다 보러요. 저는 눈이 반짝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여행이라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혼자 어디를 가봤자 외로울 것 같아서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정우와 함께라면 가고 싶었습니다. 좋아요. 가요. 일주일 뒤 우리는 동해로 떠났습니다. 정우가 예약한 펜션은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어요. 창문을 열자 파도 소리가 들려왔고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는 발코니에 서서 노을 지는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정우가 뒤에서 다가와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넓은 가슴이 제 등에 닿고 정우의 체온이 옷감을 뚫고 전해졌어요. 정우의 손이 제 배 위에서 천천히 움직이더니 손가락이 블라우스 단추 사이로 스며들어 맨살을 스쳤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었어요. 정우 씨,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밖에서 보여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몸은 정우의 품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안 보여요. 어두워지고 있잖아요. 정우가 제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어요. 따뜻한 숨결이 귓불을 간지리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우가 저를 돌려 세우더니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입술을 가져다 대었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닿았다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저는 정우의 목에 팔을 감고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가슴과 가슴이 닿고 허벅지와 허벅지가 닿았어요. 정우의 몸에서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희영 씨, 안으로 들어가요. 정우가 거친 숨을 내쉬며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우가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저는 정우의 목에 팔을 감았어요. 정우가 저를 침대에 내려놓고 그 위로 몸을 기울이며 제 귀에 대고 낮게 말했습니다. 희영 씨, 오늘 밤 푹 재울 거예요. 그 목소리에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정우의 손이 제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맨살이 드러날 때마다 정우의 입술이 그 위를 따라갔어요. 쇄골에, 가슴 위에, 배 위에. 입술이 닿는 곳마다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정우의 셔츠를 벗겼어요. 단단한 가슴, 넓은 어깨, 복근 위로 손가락을 움직이자 정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파도 소리만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수없이 부르며 정우와 함께한 밤은 매번 놀라웠어요. 이번에도 우리는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원하는 걸 알았고 손길 하나에 온몸이 반응했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속이 맞는 사람이 있다니. 첫 밤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몸도 마음도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평생 기다려온 사람을 이제야 만난 것 같았습니다. 바다 소리에 목소리를 섞었어요. 다음 날 아침 파도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정우의 팔이 제 허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몸을 움직이자 정우가 눈을 떴어요. 깼어요? 네. 바다 보고 싶어요. 산책할래요? 좋아요. 근데 그 전에 정우가 저를 끌어당겨 입술을 포겠습니다. 아침 키스는 어젯밤과는 다르게 부드럽고 달콤했어요. 우리는 옷을 입고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바다 위로 쏟아지고 모래사장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른 아침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우가 제 손을 잡고 해변을 따라 걸었어요. 저기 바위 있는 데까지 가볼래요? 정우가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위 뒤편은 해변에서 보이지 않는 곳이었어요.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하얀 포마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저를 바위에 기대게 하고 마주 섰어요. 여기 아무도 안 와요. 정우가 낮게 말하며 제 허리를 끌어당기자 제 등이 바위에 닿았습니다. 정우 씨, 여기서요? 응. 어젯밤에 부족했어요. 정우가 제 입술에 입술을 포겠어요. 아침 바닷바람이 우리 사이로 스쳤지만 입술과 입술이 닿은 곳은 뜨거웠습니다. 차가운 손바닥이 따뜻한 맨살에 닿자 저는 몸을 떨었습니다. 정우 씨, 누가 오면 어떡해요? 여기 아무도 안 와요. 정우가 웃으며 제 허리를 끌어당겼습니다. 거친 바닷바람 사이로 짧은 키스를 나누는데 심장이 또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여기 있자니 조금 위험하네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정우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럼 펜션 가서 따뜻한 커피나 한 잔 더 마실까요? 우리는 손을 꼭 잡고 다시 해변 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제가 정우의 가슴을 밀자 정우가 아쉬운 표정으로 물러났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빨리 가요. 못 참겠어요. 정우가 제 손을 잡고 빠른 걸음으로 펜션 쪽으로 향했어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60이 넘은 남자가 이렇게 참지 못하다니. 펜션으로 돌아온 우리는 문을 열자마자 서로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거실에서 침대까지 옷가지가 흩어졌습니다. 체크아웃 시간이 다 되어서야 우리는 펜션을 나섰어요. 돌아오는 길 정우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를 세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졸려서. 정우가 말하며 시동을 끄고 눈을 감았어요. 저는 정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편안한 표정으로 눈을 감고 있는 정우가 사랑스러웠어요. 저는 손을 뻗어 정우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정우가 눈을 떴어요. 안 자요? 못 자겠어요. 정우 씨 보고 있으니까. 제가 웃으며 말하자 정우가 피식 웃더니 갑자기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럼 나도 못 자겠네요. 정우가 제 입술에 입술을 대었어요. 가볍게 시작한 키스가 점점 깊어지더니 정우의 손이 제 허벅지 위에 올라왔습니다. 정우 씨, 여기 휴게소예요. 제가 정우를 밀어내며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잠깐 뒤로 갈래요? 정우가 장난스럽게 말하며 뒷좌석으로 몸을 옮겼어요. 저도 따라가 앉자 좁은 차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꼭 끌어안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여행이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정우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 창밖으로는 사람들 발걸음이 분주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 둘만의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정우가 제 귀에 대고 낮게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좁은 뒷좌석이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정우가 저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자 저는 정우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정우의 손이 제 치마 안으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는 정우의 품에 안겨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우리 집 가요. 정우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네, 집 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정우가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방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 밥을 먹고 저는 꽃집으로, 정우는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저녁에 다시 만나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함께 잠들었어요. 매일 아침 정우의 품에서 눈을 뜨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혼자 살던 집이 둘이 사는 집이 되니까 공기마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어느 토요일 등산 모임에서 산을 올랐습니다. 정우와 저는 다른 회원들보다 빨리 걸었어요. 어느새 우리 둘만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정상 근처에 한적한 숲길이 있었어요. 희영 씨, 저기 잠깐 가요. 정우가 새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무가 우거져서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이었어요. 뭐 하려고요? 제가 물었지만 정우의 손에 이끌려 숲길로 들어갔습니다. 제 등이 거친 나무 껍질에 닿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려고요, 정우 씨?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 턱을 잡고 얼굴을 들었습니다. 정우가 낮게 말하며 제 입술에 입술을 포겠어요. 저는 정우의 등산복 깃을 움켜잡았습니다. 정우 씨, 여기 산이에요. 사람들이 오면. 제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정우가 저를 큰 나무 앞으로 살짝 끌어당겼어요. 제 등이 나무에 닿자 그는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희영 씨 등산복 입은 거 보니까 오늘따라 더 예뻐 보여요. 낮게 속삭이며 이마와 이마를 맞대고 짧은 키스를 했습니다. 들키기 전에 나가요. 정우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는 오늘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요. 쉿. 조용히 해요. 그래야 안 들켜요. 정우가 제 귀를 깨물며 말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우 씨랑 희영 씨 어디 갔어? 앞에 갔나 봐요. 빨리 가요.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정우가 제 귀에 대고 속삭이자 저는 정우의 어깨를 때리며 말했습니다. 정우 씨 때문에 심장 멎는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근데 희영 씨가 너무 예뻐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정우가 웃으며 제 손을 잡았고 우리는 손을 잡고 다시 등산로로 나왔습니다. 산 정상에 도착해서 다른 회원들과 합류했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묘한 쾌감이 느껴졌어요. 하산길에 정우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집 가면 아까 못한 거 마저 할 거예요. 각오해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면서도 웃음이 났어요. 기대할게요. 우리는 손을 잡고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우가 물었습니다. 희영 씨, 나랑 만나서 후회한 적 없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해요? 그냥 나 때문에 힘든 일도 많았잖아요. 소문도 나고 상훈 그 자식 때문에 고생도 하고. 정우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우 씨, 나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감사해요? 응. 정우 씨 만나고 나서 아침에 눈 뜨는 게 행복해졌어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게 얼마나 설레는 일인지 다시 알게 됐어요. 그게 다 정우 씨 덕분이에요. 제가 진심을 담아 말하자 정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우가 저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희영 씨 말 들으니까 살 것 같아요. 우리 천천히 오래 가요. 약속했잖아요. 응, 약속? 정우가 제 이마에 입술을 대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 나이에 다시 사랑하게 될 줄 몰랐다고요. 남편을 보내고 혼자라는 말에 익숙해졌다고 믿었는데 정우를 만나면서 다시 살아난 감정들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좋은 관계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것. 폭풍이 지나가도 서로를 붙잡고 있으면 괜찮다는 것. 우리는 그걸 알았어요. 정우 씨, 고마워요. 내 손 잡아줘서 나야말로 고마워요. 희영 씨 덕분에 다시 살고 싶어졌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우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이 이야기가
어딘가에서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걸요. 중요한 건 용기를 내는 것, 그리고 손을 놓지 않는 것이라는 걸요.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